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화를 함에 있어서 4가지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쯤에 다른 강사님으로부터 들었던 얘기인데 그걸 좀 떠올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변호사 사무실에 갔는데 변호사가 내 말을 좀 들어주기를 바래요. 그런데 이 변호사는 도무지 내 말을 제대로 듣는 것 같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건 조금 분석적으로 생각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대화에는 4가지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가 그렇게 의미 있지 않은 간단한 인사말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출근을 하면서 좋은 아침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미국식으로 인사를 했어요. 과연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아침이기 때문에 좋은 아침이라고 이야기를 했을지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예로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본다고 해서 식사를 안 했다고 하면 뭐 어쩔 건데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간단한 인사말들은 분위기를 위한 것이고 의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종류의 대화가 바로 1단계 수준의 대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2단계는 어떤 거냐? 구체적인 정보의 교환 단계로 들어선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이 몇 시냐 라고 물었을 때 몇 시다 라고 대답을 해주는 거, 그리고 오늘이 몇 월 며칠이냐 라고 했을 때 몇 월 며칠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 우리 사무실에는 어떻게 오셨냐 라고 했을 때 소송을 당해서 왔습니다, 혹은 소송을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런 것들은 드디어 구체적인 정보 전달을 염두에 두고 이제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구체적인 정보 전달 단계를 넘어선 3번째 단계는 무엇이냐? 바로 감정적인 표현과 교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부부가 있었는데 저녁에 식사를 마치고 같이 산책을 나갔습니다. 아내분이 남편분한테 달을 보면서 여보 오늘 달이 참 밝다 그지?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때 아내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달이 밝아서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마음 상태가 평온하고 좋기 때문에 달이 참 밝아 보이고 평소에는 눈에 잘 보이지 않던 것들이 세세하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본인의 감정적인 표현 자체를 사실과 함께 얹어서 발설을 한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남편분들이 그러네 여보 오늘 참 날이 좋네, 달이 참 밝다 그지?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여보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었어요? 아니면은 기분 좋은 일 있어? 이렇게 물어봐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남편분이 만약에 이 대화를 3단계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2단계의 대화라고 인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핸드폰을 꺼내서 막 찾아보겠죠. 이상하다, 오늘은 보름달 뜰 날도 아니고 뭐 슈퍼문 이런 것도 아닌데 별다르게 뭐 이렇게 크게 밝을 이유가 없어요. 뭐 자기가 잘못 생각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여자분은 3단계 대화를 시도하는데 남편분은 바로 2단계로 대화의 단계 수준을 한 단계 낮춘 거죠. 그러면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서로 말이 잘 안 통한다라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의 잘못은 아니에요. 다만 던지는 사람 자체도 여보 나 오늘 기분이 되게 좋아, 그래서 달이 되게 밝아 보이고 예뻐 보인다, 이렇게 감정적인 표현을 그대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상대방이 그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아도 잘 알아듣는 스타일이다, 나랑 잘 통한다라고 한다면 기분이 좋다라는 거를 드러낼 만한 얘기만 해도 충분히 좋은 대화가 가능한 거겠죠. 자, 그럼 이런 3단계를 넘어서서 마지막 4단계는 뭐냐?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바로 이런 단계인 거죠. 완전히 상대방에게 공감해주는 단계. 말하지 않아도 눈빛만 보아도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것 같은 그런 단계가 바로 4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하면 하고 알아듣는 그런 수준이 되는 거겠죠. 저녁에 집에 서재에서 핸드폰을 보면서 놀고 있던 남편이 거실에서 소파에 앉아가지고 재밌게 드라마를 보고 있던 아내를 향해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웃으면서 여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남편이 여보 한 단어만 얘기했는데도 아내분은 바로 눈치를 챈 거예요. 여보 야식 하나 시킬까? 좋지 이렇게 된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보라고 부르기만 했는데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까지 바로 알아차린 거죠. 그 정도 단계가 되면 바로 완전한 공감이 쉽게 이루어지는 4단계의 대화가 자유자재로 이루어지는 부부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늘 이렇게 대화를 분석할 필요는 없겠지만 변호사 사무실에 갔는데 어떤 변호사가 내 말을 막 못 알아듣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왜 그런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변호사들은 우선 1단계 대화를 통해서 손님을 맞이하겠죠. 안녕하세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물어보겠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오셨는지를 물어보는 순간부터 변호사는 2단계 대화를 하려고 하는 거죠. 구체적인 정보를 습득해 가지고 이분한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알아내고 싶은 게 이 변호사의 속마음인 거예요. 그래야 이 변호사는 어떻게 내가 법적으로 도와줄 수 있나 없나를 검토해 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의뢰인들 중에서는 2단계 대화를 바로 건너뛰고 3단계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변호사님, 내가 정말 미치겠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잠도 오지 않고 정말 미칠 지경이에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3단계의 감정적인 대화 시도를 바로 시작하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때 변호사는 상대방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를 먼저 듣고 싶은 게 아니고 사실은 2단계적인 구체적인 내용, 즉 정보의 교환을 먼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변호사가 한두 번은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아, 많이 힘드셨죠? 그러셨죠? 네, 힘내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는 구체적인 정보의 내용을 듣기 위해서 2단계의 정보를 전달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의뢰인분이 계속적으로 감정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 변호사로서는 아, 이거 좀 힘들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저는 만약에 이런 분들이 찾아오시면 일단은 감정적인 대응을 먼저 충분히 해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 어떻게 힘드셨어요? 왜 힘드셨어요? 힘내세요. 절대로 나쁜 맘 먹지 마세요. 어떤 일이든지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막대한 채무에 시달린다고 해도 파산이나 회생이 있습니다. 살아야지 왜 죽으려고 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먼저 감정적인 위로를 해드리고 나면 이분의 스트레스 지수가 쭉 떨어지고 나면 그제서야 이분이 평정심을 찾고 나서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주시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혹시라도 주변 분들하고 대화가 잘 안 통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기술적으로 분석할 필요는 없겠지만 혹시 나와 상대방 사이에 몇 단계 수준의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집에 어린 자녀가 있어요. 사춘기가 된 것 같아서 점점 내 말을 안 듣는 것 같습니다. 혹시 내가 그 아들과 이렇게 대화를 시도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 학교 잘 갔다 왔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별일 없었어? 왜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가 여기서 아들한테 학교 잘 갔다 왔냐 묻는 게 2단계일까요? 1단계일까요? 아버지는 그냥 할 말이 별로 없으니까 아들한테 먼저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기 위해서 학교 잘 갔다 왔냐고 인사말로써 1단계의 대화를 시도한 거죠. 그런데 아들은 학교를 잘 갔다 왔냐는 이 아버지의 말을 2단계로 받아들인 거죠. 왜 묻는 거죠?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요? 라고 하는 거죠. 혹은 3단계, 나 아버지와 지금 얘기하기 싫어요. 라고 감정적인 대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화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버지로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아들, 학교 다닌다고 좀 많이 피곤하지? 힘들지? 라고 물어봤어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버지로서는 1단계일 수도 있겠지만 바로 3단계의 대화를 시도한 거예요. 아들, 나는 네가 힘들어하는 거 그리고 이해된다. 그리고 너가 많이 힘들까봐 나는 염려가 된다. 아버지로서 나는 너를 생각하고 있고 너를 걱정하고 있고 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을 아버지는 아들 많이 힘들지? 학교 다니는 거 많이 힘들었지? 많이 피곤하지? 괜찮아? 이렇게 물어보면서 아들하고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는 거죠. 이때 아들이 만약에 냉소적으로 나온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어떤 감정적인 교류가 먼저 일어나고 나야 구체적인 정보 전달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아들하고 어떤 감정적인 대화가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라고 해서 2단계 정보만을 내가 얻어내고자 한다고 해서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평소에 감정적인 교류, 3단계의 대화가 잘 이루어지는 집에서는 당연히 이 아들이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도 잘 얘기할 것이고 2단계의 대화도 충분히 이루어질 것이고 주말이 됐는데 아들이 아빠 하고 뛰어오는데 아, 이 녀석이 뭘 원하는구나 알 수 있는 이런 최상위 단계의 완전한 감정적인 공유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제가 대화를 하면서 단계별로 어떤 대화가 이루어지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생활에서 내가 대화가 잘 안 통하거나 그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셨다면 서로 몇 단계의 대화를 시도하고 있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올려드리는 이런 류의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법률적인 분쟁 때문에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제 변호사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변호사 김주형 TV의 김주형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